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경우와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거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건 그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죠. 파일 시스템으로 제품화돼서 나온 게 이제 뭐 i3, v3 이런 거였죠. 요즘은 보기 어렵고요. 제가 엔지니어 할 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층형이라고 해서 DBMS가 나왔었는데 요런 계층형을 가지는 제품으로 이제 IMS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망형. 이제 이게 발전한 겁니다. 이제 망형에서 이제 IDS, 토탈, IDMS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디어 관계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관계형을 대부분 쓰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파일 시스템을 쓰거나 관계형을 쓰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층형이나 망형은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안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객체지향 DBMS도 사실은 잘 안 쓰여요. 꽤 한때 처음 나올 때는 유망했었는데 역시 관계형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관계형으로는 이제 관계형을 제품화한 것들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뭘 아시면 되냐면. 처음에 운영체제라는 것에 포함된 파일 시스템을 썼었고요. 그 쓰다가 문제가 되니까 DBMS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DBMS가 처음에 계층형에서 망형에서 관계형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관계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층형이나 망형 DBMS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안 쓰기 때문에 객체지향도 안 쓰니까 관계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SQL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긴 해도요. 제가 정리한 것만 알면 설명드리는 것만 알면 되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은 그냥 쓰이고요. 그 다음에 DBMS가 이제 쭉 발전하다가 RDBMS가 나오면서 RDBMS가 시장을 평정해 버렸죠. 그래서 RDBMS를 다 쓰게 된 거죠.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RDBMS는 어플리케이션하고 파일 사이에 RDBMS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안성, 그 다음에 뭐 권한, 그죠? 그런 걸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 같은 데를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같은 데서 보면 SK텔레콤은 고객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 통화 기록들이 쫙 쌓여요. 그럼 쌓인 것들을 갖다가 RDB에 넣어도 되죠. 뭐 굳이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아니면 뭐 SK텔레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예를 들면 지금 X나 이런 곳들 보면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데나 X라고 그러죠. 그런데는 로고가 쌓이면 항상 똑같은 모양의 로고가 형식은 다양하지 않고 건수가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테이블에 건수가 많이 쌓이는 그런 특징을 갖거든요. 그런데 파일을 쓰기에는 좀 그래요. 파일은 너무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파일은 아주 기본적인 저장 기능만 있는 것이고 RDBMS를 쓰자고 하니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 그 성능 저하가 많이 염려가 되고 또 우리 회사가 다루는 데이터가 종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좀 데이터가 건수가 많이 쌓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되면 그런 데서는 DBMS를 쓰는 게 손해인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 파일을 쓰는 게 맞는데 파일을 쓰기엔 또 기능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알뜰해서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파일보다는 세고 RDBMS보다는 보안이나 이런 체크가 약한 별도의 약간 파일 시스템에 가까운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맞춰서 예를 들면 옛날에 트위터나 X 같은 데서 뭐 아니면 뭐 구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DB를 만들어 쓴다고요. 그런 DB는 RDBMS 같은 구조가 아니고요.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진다고요. 자기 업무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세요. RDBMS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RDBMS가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종류가 많지 않고 건수만 많을 경우에는 RDBMS는 의외로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NoSQL, 그러니까 NoSQL이 SQL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Not only SQL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SQL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카산드라, 몽고DB 여러 가지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DBMS가 원래는 이제 쭉 있다가 RDBMS 통일을 했는데 RDBMS를 쭉 쓰다가 보니까 RDBMS 굳이 안 써도 되는데 RDBMS보다는 좀 보안이 이런 게 약하지만 그 건수를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해서 새로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파일보다는 좀 DBMS 가깝고요. 그렇지만 RDBMS만큼 세지는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됐는데 그것들 종류를 나눠보면 KVS, 문서 지향, 그래프, XML 해서 이렇게 쭉 종류별로 해서 제품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많이 쓰이지 않아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자 보세요. RDBMS 말고도 파일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를 해서 쓰는 것들. DBMS긴 한데 SQL RDBMS보다 세진 않고 파일에 약간 근접한 DBMS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 회사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데이터 종류가 많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하루에 뭐 수십억 건씩 쌓이는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RDBMS가 적당하고요. 데이터 건수는 많지 않고 종류는 많지 않고 건수가 많이 쌓이는 거죠. 구글에서 뭐 웹 서핑한 검색한 데이터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쌓이지만 사실 데이터의 속성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RDBMS를 쓰기에는 좀 뭐 괜히 성능자만 있고 그 RDBMS 장점이 없으니까 그 따로 만들어 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희는 요거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런 것들은 몽고DB나 카사나 이런 거 되게 유명하죠. 뭐 빅테이블 이런 거 되게 유명. 이거 서점에 가시면 책들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특수한 상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그 회사의 데이터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질 경우, 특히 뭐 카사나나 빅테이블 같은 것들은 그 종류는 많지 않고 건수만 많은 경우에 아주 유용하죠. 뭐 그런 예를 들어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 DBMS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RDBMS만 있다가 이제 NoSQL이나 파일 시스템 계열로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DBMS는 알겠는데 지금 내가 계속 RDBMS라고 얘기했잖아요. 릴레이셔널 DBMS라고 표현했는데 그 NoSQL은 이거면 RDBMS랑 이런 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 설명 갖다 드릴게요. 자, 봅시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수십 개, 수천 개의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있는 것을 갖다가 이 고객들한테, 사용자한테 너희 데이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뷰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너희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보여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요게 하나의 테이블로 되어 있고 요게 하나의 테이블로 되어 있고 요런 게 여기 하나의 테이블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DBM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방법이 흩어져 있는 파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가상의 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내 데이터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름과 과목과 교수를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켜가지고 데이터 알아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BMS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DBMS가 고객한테 너희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라는 모양의 뷰를 보여주는 거. 그 뷰의 모양에 따라서 그게 이게 테이블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릴레이셔널 DBMS. 너희 데이터는 몽고DB 앞에서 몽고DB가 있었어요. 뭐 문서처럼 되어 있어. 소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되는 거는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 너의 데이터들은 하나의 큰 파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은 여기서는 KVS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DBMS 계열, KVS 계열 이렇게 계열로 나누는 것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 DBMS가 고객한테 너희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가상에 보여주는 그 뷰 있잖아요. 뷰의 모양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RDBMS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DBMS를 RDBMS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으면요 프로그램이 다루기 편하잖아요. 배열과 고주처 이런 거 다루기 편하니까 개발자들이 좀 선호하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원래 기업에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일반 기업들은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죠. 인사, 생산, 재무에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DBMS를 쓰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마치 테이블처럼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게 프로그래머가 다루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RDBMS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SK텔레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데이터만 한다고 치면 굳이 RDB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특수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굳이 RDB를 물론 RDB 써도 되지만 RDB를 쓰지 않아도 되죠. 왜? 데이터의 종류가 많지 않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파일 시스템 계열이나 이런 것들을 써도 뭐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파일 시스템은 옛날 거다. DBMS가 최신 기술이다. DBMS를 쓰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파일은 파일의 정도가 있는 거고요. DBMS는 DBMS 정도가 있는 거고 DBMS도 내가 업무에 따라서 RDBMS를 쓰는 경우가 있고 KVS 계열을 쓸 수도 있고 문서지향 DBMS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다가 내가 다뤄야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냐, 종류가 많은 거냐, 건수가 많은 거냐, 아니면 내가 섬세한 아주 복잡한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복잡하지 않은 쿼리를 일반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기업들은 RDBMS를 쓰고요. 우리로 말하면 IoT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SK 이동통신사들, 뭐 포탈사들, 네이버나 이런 데들에서는
뭐 NoSQL 계열의 KVS 계열이나 파일 시스템 계열이 적당하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중심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죠. RDBMS는 데이터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요, 실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거 뭐죠? 이런 뷰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가상으로 보면 요거 두 개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파일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RDBMS에서. 이게 RDBMS가 제공하는 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RDBMS는 여러 개 파일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2차원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처럼 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RDBMS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제품이 여기 써 있죠. 이런 뭐 오라클, MySQL, 뭐 MS SQL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저희가 안 다루니까 빼고 RDBMS만 보면 요거를 갖다가 레코드, 행, 튜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속성, 열 이렇게 표시하고 이 전체를 릴레이션,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니까 용어 그냥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RDBMS는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좀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 표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죠. 실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상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DBMS를 할 때 요거 끝나고 나면 제일 처음 할 게 뭐냐면 RDBMS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RDBMS 디자인이 뭐로 할 거냐면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요 모양을 정하는 게 RDBMS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보면 이제 파일과 DBMS가 그 관계형이 있다가 관계형이 막 쓰이다 보니까 관계형 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관계형 DB를 갖다가 만약에 구글에서 쓰려다 보니까 쓸데없이 RDBMS가 너무 많은 그 리소스 잡아먹고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기능을 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빼고서는 또 새로운 DBMS를 또 만들죠. 그죠? 그 KVS, 문서형 DB에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칭해서 NoSQL이라고 이름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오늘 개념은 잡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테이블 이렇게 있으면 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관계형 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굳이 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책에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수학적인 기반 하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고 관리되는 유일한 DBMS가 RDBMS입니다. 그래서 RDBMS가 그런 점에서 다른 DBMS랑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탄탄하다고 계속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탄탄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이 관계형 대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몰라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여기다 책에다 넣어드린 건 뭐냐면 RDBMS가 가지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는 게 이 관계형 대수고 이것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것들이 이런 선택 연산, 추출 연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꺼내오고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쿼리 같은 걸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어떤 수학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셔도 되고요. 이거 몰라도 쓰시는 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일단 이 카티션 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나누기 꽤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RDB가 수학적인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그 RDB
어제는 파일과 DBMS가 있고요. 오늘은 DBMS가 발전하면서 RDBMS가 됐고, RDBMS가 발전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죠. 특수항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쪼개지는 이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보여드린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